에서는 직각삼각형과 일반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각도 이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뭐 특정 선생님들이 가르치진 않죠. 하지만 너네가 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마찬가지야. 각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야? 이 단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도 있지만 삼각형의 넓이 활용이라는 단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거든요. 우리 삼각형 활용 단어 자체는. 그래서 넓이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고 오늘 수업 목표는 22번까지 다 못해요.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 있잖아. 이게 사실상 고1 과정이죠. 근데 수능에 나오기 좀 애매하긴 하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수능에 나오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예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에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이 있어요. 그 5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고 오늘은 22번까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제 3단은 내가 한 문제 안 풀어드렸던 거 기억하거든요. 마지막 문제. 엄청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 정도는 그냥 손필기로 해서 하고 왜냐면 좀 이제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여기부터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부탁할게요. 외우셔야 돼요. 코사인 법칙은 누구의 값이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이렇게 쓰면 무슨 법칙이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좀 더 일반 버전은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 코사인 각시가 직각이니까 0이 되는 것뿐인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은 자, 사인 A분의 대변의 길이, 사인 B분의 대변의 길이, 사인 C분의 대변의 길이가 결국에 똑같고 하필이면 그게 누구랑 똑같다라는 거야? 우리 외접원의 지름 정보랑 똑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식은 암기했다는 전제 딱 이 수업을 들으려면 딱 이것만 외웠으면 좋아. 공식만 외우면 돼요. 공식만 외웠다는 전제에 수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하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 이제 너네가 내신 공부를 이제 하고 왔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신 공부할 때는 되게 잘 푸는 편이야. 근데 지금 되게 못 풀어요. 왜? 내신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코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쓴다, 어떨 때 쓴다, 어떨 때 쓴다. 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쓴다, 어떨 때 쓴다, 어떨 때 쓴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수능은. 자, 봐봐. 내신은 딱 보니까 보여요. 코사인 법칙을 써서 푸는 문제인 것 같아. 이런 게 딱 보이거든. 근데 우리 수능 문제에서는 이게 이렇게 안 나와 있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그치? 그리고 내신과 이제 수능의 차이는 내신은 딱 이거야. 한 스텝으로 끝나요. 코사인 법칙 한 큐 끝, 사인 법칙 한 큐 끝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우리 이제 그 예제 있어요. 그 예제들은 내가 오늘 또 이제 손필기도 안 해드렸거든요. 그거 니네가 꼭 숙제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거야. 너네가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이 단어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째 봐봐. 이 단어는 물어보는 게 둘 중에 하나야. 100%예요. 뭐 물어보던가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혹은 각 A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즉 다시 이 단어는 물어보는 게 누구예요? 길이예요. 각도예요. 두 개 말고는 물어보지 않아. 자, 그 공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 문제에서 A, B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나는 지금부터 코사인 법칙을 쓸지 사인 법칙을 쓸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실 수 있겠죠? 공부는 어떻게 한다? 이 문제 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리는 있잖아. 100%예요. 진짜로.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공식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100%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달 한번 해볼게요. 절대로 이건 철칙이기 때문에 깨질 수 없는 원리야. 봐봐. 너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자,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무조건 뭐 하는 거죠? 코사인 법칙을 쓰시는 거죠. 그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지금부터 길이를 아는 시점에서,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면 딱 이때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알아요? 난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아요.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정보를 안다? 그럼 무조건 누구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 특정 길이를 구하시면 된다. 이게 결론인데, 자, 이게 진짜 되게 당연한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 태도는 있잖아. 이 태도는 사실상 공식만 들여다보면 아는데 너네가 지금 공식을 보고 나서 그 태도를 정리 못한 것뿐인 거야. 야, 생각해봐. 두 변과 끼인각을 안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사인 법칙을 절대 못 쓴 이유를 알려줄게. 두 변을 알아요? 두 변을 알아요. 근데 마주보는 각이 아니고 뭘 알아요? 끼인각을 알죠. 그럼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아는 거야. 봐봐. 이 공식에서 이 세 개를 알아서 너네가 구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없어요. 그치?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진 상태에서 절대로 사인 법칙 따위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 봐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했어? 두 변과 끼인각을 안다는 게 이거라고.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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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안다는 거야. 그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니? 얘예요. 즉 다시 말하면 길이인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무조건이다. 길이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어요.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길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100%예요. 자, 1%의 오차도 없어. 이건 무조건 100%예요.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100%인데 친구들이 몰라요.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정의할게. 끼인각이 아닌 각도로 오늘만 일반각이라고 쓸게. 뭐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두 변과 일반각을 한다고 칠게. 부탁할게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100%예요. 두 변과 일반각을 아는 시점에서 내가 구해야 될 대상의 길이다? 그럼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봐봐.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게. 잘 따라와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3이고 요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한번 치고 대충 한 요 정도로 한번 잡아볼까? 요 정도로 잡고 이 각도를 내가 누구라 할게? 30도라고 한번 잠깐 써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하면 나는 뭐야?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닌 두 변과 일반각을 아니까 사실상 내가 이 문제에서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되게 불편해 보이죠? 자, 생각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이 시점에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랑 마주보는 각도인 1이 x제곱 더하기 9 빼기 몇 x? 6x에 누구라고 쓰시면 돼요? 코사인의 30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너네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지? 2차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2차 방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저 x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야, 일단 편해, 불편해? 불편하죠. 근데 알려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쌤, 왜요? 쌤, 두 변과 일반각이 주어졌을 때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잘 들어봐. 두 변과 일반각을 안다는 건 이제 이런 얘기죠. 얘랑 얘를 알아요. 그리고 누굴 안다는 거야? 끼인각이 아닌 일반각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안다는 거지. 얘를 안다고 쳐봐. 그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결국에 누구예요? 사인 B죠. 즉 다시 말하면 결과물이 누구라고? 각도라고요. 길이를 구할 때는 두 변과 일반각이 주어졌을 때 절대로 뭘 쓸 수 없어요. 사인 법칙을 쓸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 너네 유일하게 딱 헷갈리는 게 하나야. 자, 두 변과 끼인각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야. 자, 그리고 엔간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문제가 돼? 두 변과 일반각일 때 유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잘 봐. 우리가 두 변과 일반각을 알 때 사인 법칙을 쓰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봐야 돼. 두 변과 누구를 알아요? 일반각을 알아요.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중복이 가능하죠. 두 변과 일반각이 주어졌을 때는 나는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고 사인 법칙 쓸 수 있어. 근데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두 변과 일반각을 알아요. 잘 봐봐. 두 변과 일반각을 한다는 건 결국에 이거와 이걸 한다는 거야. 어쨌든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두 변과 일반각을 알고 있으면 너네는 길이는 절대로 구할 수 없어. 각도밖에 못 구하죠. 그래서 두 변과 일반각을 한다. 길이를 구해요.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두 변과 일반각을 알아요.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럼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만 유일하게 헷갈리고 나머지 헷갈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 그래서 다시 길이를 구하는데 코사인 법칙 쓰는 건 딱 무조건 이거야. 두 변과 각도 있으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이거 말고 선택지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럼 볼게. 근데 길이를 구하는 시점에서 내가 사인 법칙은 그럼 쌤 언제 쓰나요? 이때 쓰는 거예요, 딱. 그래서 보통 각각 변이라고 쓰거든. 각도 두 개와 변 하나가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써요. 자, 볼게. 무슨 말인지. 자, 내가 얘랑 얘를 알아요. 그리고 얘를 알아요. 그럼 누구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만 잘 찾아보면 어차피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건데 그게 수험생 입장이 쉽지 않죠. 너네는 그냥 일단 우당탕탕 푸는 연습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 언제다? 두 각과 한 변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쓰면 100%인데 한마디를 더 안 쓰면 100%는 아니야. 자, 우리 이게 미적 선택자와 미적 선택자 아닌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 봐. 미적 선택자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 이 각도가 알파입니다. 이 각도가 예를 들어서 베타예요. 근데 내가 누구의 길이를 안다고 칠게. 이거의 길이를 예를 들어 3이라고 친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너네가 이거의 길이나 이거의 길이를 미적 선택자 기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왜죠? 우리 미적 선택자와 미적 선택자 아닌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거든. 덧셈 정리를 아냐 모르냐의 차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미적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삼각형은 두 개의 각도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각도는 구할 수 있잖아.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쌤 그러면 난 미적 선택자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자, 사인의 알파 값을 알고 꼭 사인의 이제 베타 값을 안다고 칠게. 그랬을 때 너네가 누굴 구할 수 없거든?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수 없어요. 특수각이 아니면은. 그치? 근데 미적 선택자는 특수각이 아니라도 구할 수 있는 전략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볼게. 그래서 미적 선택자는 두 각과 한 변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무조건 누군 구할 수 있는 거야? 길이는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건 공통 수업이고 공통 영역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건 반칙이에요. 그래서 N가놈 있잖아. 수2에서 수1에서 절대로 덧셈정에 쓰시면 안 돼요. 써서 풀릴 수 있는데 그럼 무조건 풀이 돌아가게끔 아마 출제자들이 출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자. 그럼 두 각과 한 변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를 좀 더 할게요. 하필이면 이 길이어서 문제가 된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길이었다고 칠게. 그럼 이거랑 마주보는 거 알죠? 그럼 이거랑 마주보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무조건 구할 수 있게 돼요.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이 각도와 이 각도를 아는데 얘를 알면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얘를 하면 어쨌든 얘는 구할 수 있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필이면 이 한 변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대변, 마주보는 변 이라고 정의하시면 이것도 무조건 100%가 되죠. 두 각과 그 두 각 중에 하나랑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안다. 그럼 어쨌든 또 다른 하나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가 사인 법칙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정리됐죠? 자, 볼게. 너네가 길이를 구하는 시점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 딱 하나야. 두 변과 각도가 있으면 코사인 법칙 무조건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길이를 구하는 시점에서 사인 법칙을 쓴다. 두 각과 한 변이 있잖아. 그럼 무조건 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볼게. 그럼 쌤, 각도는요? 각도는 언제 구하나요? 자, 내가 이 문제에서 각도를 구하는 거야. 그럼 너네 선택을 해야 돼요.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할지 사인 법칙을 써서 구할지 이게 고민인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니네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막 공부를 이렇게 한다면 코사인 법칙은 이럴 때 쓰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구하는 게 길인지 각도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겠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사인 법칙을 각도가 주었을 때 코사인 법칙은 이때 쓰는 거예요. 아시죠? 세변의 길이.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시면은 우리 코사인 법칙을 써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좀 부탁하자. 코사인 법칙은 요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건 길이에 대한 코사인 법칙. 각도에 대한 코사인 법칙도 제발 부탁할 테니까 진짜 제발 외우세요. 이거 시험장 유도하고 이러려면 귀찮아 너무. 그냥 외우고 있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단 말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유도하면 되는 공식이긴 해요.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c제곱 뺀 다음에 넘겨서 그냥 나눈 거야. 그치? 근데 외우기도 되게 쉽죠? 자,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라. 자, 여기가 a고 b고 여기 c야. 근데 내가 각 C에 대한 거 구하고 싶어. 두 개 곱해서 두 배 한 다음에 제곱 빼시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항상 그냥 시각화해서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됐어? 다시 볼게. 각도를 구하는 시점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건 딱 하나의 경우에서밖에 없어요. 세변의 길이를 알 땐 코사인 법칙 쓰시는 겁니다. 됐어? 자, 마찬가지네. 그럼 말 다 했던 것 같아? 말 다 했던 것 같아? 자, 각도를 구하는 시점에서 사인 법칙을 쓰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두 변과 일반각. 다시. 두 변과 일반각이 주어지면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다 이게 정리가 된 내용들인 거죠. 근데 부탁할게. 이렇게 해봤자 너네 지금 시험장 가서 문제 보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너네 목표는 딱 이거예요. 니네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누군가 발로 차서 깨웠어요. 써보라고 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시험장에서 절대 떨리는 순간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해되나? 자, 부탁 좀 할게. 머릿속에서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있잖아. 다음 시간 그 수트 시간이긴 하죠. 근데 내가 잠깐 올라가야 돼. 그 수요일날 백지 테스트 볼 거예요. 수요일날 내가 15분 줄 테니까, 10분 줄 테니까 뭐 써야 돼? 일단 이거 써야 돼. 그치? 좀 이따가 이거 써야 돼. 이거 백지 테스트 한번 볼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수요일날 할 거니까 외워오셔야 돼. 그냥 백지를 줄 거예요. 백지를 주고 저번 시간 수업 내용을 다 써보세요. 이거야.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외워지면 너네 어차피 절대 문제를 못 풀어. 하실 수 있겠죠? 좀 부탁 좀 할게. 다음 시간 숙제보다 좀 이따 정리해 줄 거야.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뭘 주고? 백지를 주고.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안 되면 절대 못 풉니다, 너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 근데 쌤.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의 수는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치? 있죠. 어디? 이거예요. 길이를 구하든 각도를 구하든 만약에 누가 있잖아. 우리 자, 외접원에 지름 정보가 있으면은 무조건 뭘 쓰는 겁니다. 그냥 사인 법칙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꼭 이렇게 하셔요. 자, 외접원에 지름 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 쓰는 건데 항상 사인 법칙을 쓸 때는 꼭 누굴 찾아주세요. 이 원에 내접하는 내접 삼각형을 관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접 삼각형을 관찰한다. 요렇게만 일단 기억해 볼까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기억하자. 그리고 내가 어쨌든간 그 손필기에다가 필기는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채점의 기준은 그거예요. 손필기랑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아실 수 있겠죠?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삼각형 다루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 어차피 이 단어는 삼각함수 단원이죠? 그치? 그럼 주 포인트는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 그럼 삼각형이 나왔을 때 너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 단어의 목표야. 자, 근데 봐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너네 좀 안타까운 세대야. 나 때는 있잖아요. 일반 삼각형은 공부하지 않았어. 왜? 일반 삼각형 사인 코사인 법칙이 없었거든. 그래서 결국 뭐야? 직각삼각형만 나오면 되니까 직각삼각형 어떻게 다루는지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근데 지금이 현재 이 시기가 우리 아마 30년 동안 수능 역사상 30년 동안 가장 평면 기하가 센 시대거든요. 물론 기하 선택자들이 일단 더 세긴 하지만 자, 한번 볼게. 너네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삼각형 일단 쉬운 문제는 직각삼각형만 있어. 쉬운 문제는 일반 삼각형만 있어.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한 문제 안에 직각삼각형도 있고 한 문제 안에 뭐도 있어요? 일반 삼각형도 있어요. 오늘 정리 좀 잘해야 돼. 대표적으로 볼게. 이거예요. 직각삼각형 2개 있죠. 일반 삼각형 하나 있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목표야. 자, 근데 내가 순서는 알려줄게. 자, 생각을 해봐. 당연한 거야. 너네 대답할 수 있어 분명히. 야, 직각삼각형과 일반 삼각형 있어요. 그럼 누구부터 조져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푸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먼저 관찰해요. 그리고 뭐를 해요? 정보를 수집하세요. 그 수집된 정보를 어디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일반 삼각형에 접목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삼각형에 접목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배운 이 태도 정리 있지? 길이를 구하거나 각도를 구할 때 사인 법칙을 쓰던가 코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는 거라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일반 삼각형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너네 선수를 해야 되는 게 뭐야? 일단 직각부터 조지셔야 되는 거야. 직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요. 됐어? 자, 그리고 이걸 한번 물어보자, 지금부터. 대답 잘 하던데, 은근히? 한 개는 대답 잘 못하는데, 두 개는 대답 잘해요. 우리 수능 수학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개밖에 없어. 이 세 개를 가지고 무조건 끝내는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 있어요. 그럼 너는 뭐 해요, 보통? 원? 그것도 좋아요. 또, 피타고라스. 또, 삼각비. 또. 다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중복돼서 그래요. 일단 너네가 제일 먼저 말했던 게 뭐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죠.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아니야. 응? 쌤, 피타고라스 정리보다 더 빡센 게 있나? 봐봐. 이 단원의 단원명이 뭐죠? 삼각함수죠. 삼각함수는 누굴 기반으로 만든 거죠? 삼각비를 기반으로 만든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 단에서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그 직각삼각형 안에 각도 정보가 있어. 세타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걸 통해서 뭘 하셔야 돼요? 삼각비를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너네가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일단 뭘 써보려고 노력해야 돼? 삼각비를 쓰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다시 너네 원을 도입하는 거 있잖아. 원을 도입하는 건 직각삼각형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좀 이따 얘기할게. 그거는 이 주제는 아니야 지금 그 부분은. 자, 그럼 세 번째가 있어요. 보통 이제 너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넓이를 활용한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넓이를 활용하는 건 어차피 다 이걸로 할 수 있거든요. 닮음을 추적하는 거야. 닮음 직각삼각형을 추적하시면 돼요. 오늘 개념 수업이 좀 많으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너네 오늘 숙제할 때 되게 편하게 풀린다고. 자, 봐봐. 근데 내가 맨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최악이에요. 문제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 이럴 바엔 공부하면 안 돼요. 왜? 세 가지 모르고 한 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한 개로 풀리면 끝. 그걸 안 풀리면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최악이 이거죠. 세 개를 알아요. 썼어요. 안 풀려요? 썼어요. 안 풀려요? 썼어요. 풀렸어요. 이건 오히려 하나 더 틀린 거예요. 그렇지? 못 푸는 것보다 더 최악인 거라. 자, 그래서 내가 그때 극한다운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는 이게 돼야 돼. 직각삼각형 나왔어요. 딱 문제 보고 셋 중에 뭘 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영역의 이 레인지를 분류할게요. 자, 앞으로 이러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삼각비 쓰는 거고 이런 상황이 아닐 때 일단 삼각비를 안 쓰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1번과 2, 3번을 일단 첫 번째로 분류할 수 있어. 자, 삼각비를 쓴다는 게 일단 뭐죠? 너네 이런 게 삼각비를 쓴다는 거거든. 너네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인데 세타야. 근데 뭐 예를 들어 사인 세타가 몇이라고 이제 알려줬다고 칠게. 뭐 5분의 3이라고 알려줬다고 칠게. 그럼 너네가 봐봐. 세타에 대한 지금처럼 정보가 있으면 자, 아무거나 구해봐.
아무거나 여기가 예를 들어 3이면 혹은 여기 3이면 여기 3이면 아무 데나 길이 하나만 주면 나머지 길이를 뭐 할 수 있다?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뭐야? 각도와 길이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나머지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삼각비의 원리예요. 이해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럼 삼각비를 쓰려면 일단 무슨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각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각도의 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삼각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도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마무리할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일단은 뭐야? 특정 직각삼각형. 이런 특정 직각삼각형 안에 무슨 정보가 있어야 돼? 세타 정보가, 다시 각도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도 정보가 만약에 존재한다고 치면 이건 무조건 누굴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특정 길이에다 사인 세타, 특정 길이에다 코사인 세타 곱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럼 당연하네. 그럼 피타고라스전이나 이제 뭐야? 닮은 직각삼각형은 추적을 언제 하는 거예요? 각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 어렵지 않지? 자, 다시 한번 낼게. 직각을 일단 딱 봐. 직각삼각형을 딱 봐요. 봤는데 각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럼 삼각비인 거야. 볼래? 보이죠? 직각삼각형인데 각도 정보가 있죠. 그럼 바로 뭐라 쓰시면 돼? 20 루트 3, 20 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야. 이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한번 잠깐 들어봐. 예전에 이제 문과 학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이상하게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 똑같은 등급대의 문과, 이과 학생들을 분류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옛날에 가영, 나영 시절 때 딱 시키면은 이상하게 문과 애들은 이상하게 풀어요. 근데 가영 애들은 또 이제 되게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차이에서 한번 잠깐 공부시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봐요. 너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는 언제 쓰는 거예요? 크게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죠. 옛날에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장난으로 물어본 거였는데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야, 여기가 4야, 여기 5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거의 똑같은 느낌의 문제였어요.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할게. 이게 x라고 칠게. 이 길이 구하는 문제라고 칠게. 자, 문과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밥은 아닌데 근데 약간 어째 비슷해요.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이 길이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사실상 이것도 뭐예요? 모르는 값인 거죠. 그렇지?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미지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지. 그럼 봐봐.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 루트에 9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일단 써요. 풀 수 있죠? 이렇게 풀면은. 그치?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어떻게 되죠? 5 마이너스 루트에 9 마이너스 x 제곱이죠. 이해되니? 그럼 사실상 이제 뭐예요? 어차피 이제 여기의 길이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 너네 이제 여기서 피타 한 번 더 쓰면 되죠. 그치? 즉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 2번을 통해서 어차피 이 길이는 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어쨌든 x를 구할 수 있죠. 보통 이상하게 문과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풀어요. 근데 가형 친구들 절대로 이렇게 안 풀거든. 자, 너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생각해볼게. 차이를 느껴봐. 자, 5야, 4야. 이거 구하래. 너네 피타고라스는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거 무조건 써야죠. 정답 몇이야? 3이죠. 자, 하나 더 물어볼게.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 하자. 자, 여기를 x라고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x 더하기 뭐 1이라고 하자. 자, 직각삼각형이야. 이 순간에 너 피타고라스는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거 써야 돼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5예요. 자, 여기가 x예요. 얘 몰라요. y예요. 피타고라스는 쓸 거야, 안 쓸 거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냈어요. 이 두 개와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미지수가 한 개야. 즉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딱 답 나온다고. 근데 이 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어떻게 돼? y만 괜히 복잡한 식으로 변형된다고. 이해돼? 그럼 봐봐. 어차피 내가 답을 낸 거야, 못 낸 거야? 못 낸 거죠. 그럼 답을 못 낸 시점에서 너네가 지금처럼 이 길이를 어디다가 뭔가 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뭔가 원 같은 뭐 이상한 게 있을 거야. 이상한 또 다른 도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도형에서 뭔가 성질을 써야겠지. 그래서 연산을 해야겠지. 근데 그 연산을 할 때 이런 거지 같은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하면 봐봐. 여기서 거지 같이 썼기 때문에 너네가 이 길이가 뭐야? 거지 같은 숫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거지 같은 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일단 각도 정보가 없으면 2개밖에 못 쓰거든. 그치? 근데 최소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변 길이가 미지수 하나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이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지 않으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는 계산만 늘리는 불편한 풀일 수밖에 없어요. 아실 수 있겠어요? 야, 그럼 봐봐. 이 문과 애들 말고 이과 애들이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보통 이렇게 풀거든? 자, 봐봐. 세변의 길이가 어차피 있죠. 아까 말했지. 세변의 길이가 있으면 일단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건 직각이잖아. 다시 너네 알지? 3대 4대 5는 직각이잖아. 즉 다시 말하면 뭐야? 내가 이거에 대한 각도를 예를 들어 세타라고 놓을게. 세타라고 놓으시면 어떻게 돼? 사인 세타가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5분의 4라는 거 알 수 있지. 닮음을 추적한다는 게 이런 얘기야. 어차피 이 큰 직각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야? 각도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뭐 했어요? 닮았죠. 그래서 x라는 길이는 사실상 어떻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에요. 자, 3이라는 길이에서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사인 세타. 즉 다시 말해 닮은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끌고 와가지고 각도를 빌려오는 거죠. 각도 정보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지수가 몇 개잖아? 미지수가 2개잖아. 그치? 어차피 다 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보통은 이게 무슨 순서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지. 자, 만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쓴다고 치시면은 여기서 그지 같은 식이 나오겠지. 이 그지 같은 거는 뭐 여기에 연립해야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도형의 성질을 먼저 가져와서 이거를 뭐로 x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해서 미수 한 개를 딱 만들었다 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게 계산이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자. 각도 정보가 있어. 그럼 100% 삼각비예요. 각도 정비가 없어요? 각도 정보가 없어요? 그럼 피타 내지 닮은 직각삼각형을 추적해서 각도를 빌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각도를 빌려오는 방법은 언제 쓴다고? 세변의 길이가 미지수가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일 때 쓴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너네가 이제 써오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지? 다음 시간에 쓰면 돼. 잠깐 테스트 볼 거예요. 뭔가 약간 이상한 거 부탁해가지고 학원에서 뭐 설명이 한 10분 정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잠깐 10분 올라갈 때니까 너네가 이거 쓰고 문제 2문제만 풀어라. 거기까지를 테스트 잠깐 볼게요. 부모님들 중에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서 그 결과는 좀 보내드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 대한 피드백 시험을 잠깐 볼게요. 다음 시간에. 물론 2시간이긴 하지만 다음에 좀 시간 아마 여유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이. 자, 어차피 일반 삼각형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까 저기 써놓은 거 있죠?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것도 일단 진짜 별거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작년에 애들한테 호감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각도 이동의 원칙이에요. 자, 볼게.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이거 내가 안 적어 놓은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세요. 봐봐. 너네 그냥 생각해봐. 이 당시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사실상 가장 많이 쓸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삼각비예요. 왜? 이 단어의 삼각비를 다루는 삼각함수라는 단원이라서 그래요. 그치? 그럼 봐봐. 너네 어쨌든 간 요 단원 문제를 풀려면 어쨌든 저 세타 정보, 각도 정보가 없었어도 옮기는 게 중요한 거야. 아까 전에 닮음 같은 걸 관찰해서 옮기는 것들이 중요한 거야. 이해돼? 그럼 너네가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어쨌든 간 너네가 지금 너네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안에다 각도로 옮기는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걸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솔직히 수능 수학이 5개밖에 없어요. 이 5개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글로벌하게 쓸 거야. 자, 각도 이동의 원칙. 이거 아마 누구도 부정 못할걸? 너네가 각도를 이동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무엇이죠? 파이예요. 이거보다 많이 쓰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너네 평소에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어? 자, 이런 거 많이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타 1이에요. 여기 세타 2예요. 그럼 너네 그냥 바로 이거 뭐라고 해요? 세타 1 더하기 세타 2라고 하지. 이유는 뭐죠? 너랑 더하면 180도인데 너랑 더해도 180도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잖아요. 자, 다시 각도 이동의 원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누굴 수밖에 없어? 삼각형의 내각이면 18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각도를 이동하는 거.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이거보다 많이 쓰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 있지.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요거. 이것도 사실상 뭘 하는 거야? 각도 이동의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금 뭐야? 내가 이거의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의 각도랑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거랑 또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여기 직각이니까. 얘랑 더하면 90도니까 얘랑 더해도 90도려면 얘랑 똑같은 거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1번입니다. 2번. 이게 2번, 3번의 순서는 그냥 진짜 내 마음이긴 한데 원래 사실상 그냥 2번, 3번은 그냥 한 번 쓰는 게 더 낫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따로 쓸게요. 생각보다 이 단원에 원이 많이 나오죠. 그치? 원의 성질. 너네 원 언제 배워요? 중3 때 배우죠? 근데 이게 진짜 최악인 게 나도 원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너네랑 나랑 똑같을걸? 그 중3 마지막 시험 있죠? 2학기 기말고사 공부해요?
난 안 했거든요, 진짜로.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원의 성질이 되게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 과정상 우리가 그 원에 대한 성질을 물어봐야 너네가 잘 못 풀거든요. 그래서 원을 되게 많이 출제해. 그래서 원의 멋진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있는 거 기억나요? 원의 내접 사각형인가요? 이렇게 쓸게. 내접 사각형의 두 대각의 합은 파이다. 이거 많이 쓰죠. 쌤, 이게 뭔 말입니까? 요건가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이 2단으로 들어오면서 되게 이제 출제 포인트에서 이제 늘어난 부분이죠. 이런 거예요. 이 각도랑 누구랑 이 각도랑 내접하는 내접 사각형에서 두 대각의 합은 뭐다? 파이다. 이거야. 근데 이거 증명 되게 쉬우니까 증명할까요? 할게. 원하나 콩 찍어. 이렇게 중심. 자, 찍었어요. 쫙. 너네 기본적으로 이 성질 알죠? 원주각과 중심각 성질 알아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다. 아시죠? 그럼 생각해볼게. 이 원주각의 중심각이 누구죠? 얘죠. 뭐 좀 이상하게 그리냈네. 그치? 마찬가지야. 이 원주각의 중심각이 누구죠? 얘죠. 즉 다시 말하면 얘랑 더하면 파이죠. 아, 2파이죠. 근데 얘도 절반이고 얘도 절반이니까 이거랑 이거 더하면 당연히 누굴 수밖에 없어요? 파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보다 원의 내접 사각형의 두 대각의 합은 파이다.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사실상 근데 이것도 이 내용 자체가 있잖아. 이 2번 사실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원래? 이 성질 때문에. 방금 뭘 했어? 원주각 성질이죠. 원주각 성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2번과 3번은 똑같은 내용인 거죠. 하실 수 있죠? 자, 다시 볼게. 원의 내접 사각형이 있어요. 두 대각의 파이다. 되게 자주 써요. 마찬가지야. 원주각이 주어졌어요. 그럼 원주각은 똑같은 원주각을 계속해서 이동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 차이가 된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아요.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누구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잘 문제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에서 각도를 옮기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지 보고 그 상황을 가지고 옮겨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지금 이제 강남로셀 조교님인데 그분이 그게 진짜 잘해요. 그때 말했죠. 그 약간 경희대 의대였나? 경희대 의대 갔죠. 이번에 얘가 경희대 의대를 논술로 뚫어내거든. 수학 진짜 잘해요. 근데 얘가 되게 신기한,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통 96점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분? 근데 한 문제를 1시간 풀어요, 보통. 그래서 1시간 동안 풀면 100점, 그렇지 못하면 96점이에요. 그 한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도형이에요. 얘가 진짜 내가 본 인간 중에 도형 제일 못해요. 근데 걔가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감사하다고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도형이 안 풀리면은 항상 이걸 썼대요. 진짜로. 어차피 1시간 남거든.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안 하고 있지? 1대1 대응을 시켜두면 오케이 풀렸어 이렇게 풀린대요. 그러니까 다시 아무리 도형을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 아무리 도형을 못하는 친구도 어쨌든 뭐예요? 태도 정립을 하면 문제가 풀린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 걔가 물론 엄청 못하진 않아요 도형을. 근데 항상 이제 도형이 어려우면 96점이고 도형이 쉬우면 이제 100점 맞는 이런 친구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내린 결론은 어쨌든 뭐예요? 도형은 어차피 감각적으로 내가 타고나지 못한 영역인 태도 정리를 어쨌든 잘해서 100점 맞자 이게 목표야 걔. 그래서 보통 이제 1, 2, 3번까지는 너네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저 지식을 활용해서 꺼내서 문제 풀이에 적용을 못한다는 것 뿐인 거야. 근데 그래서 명심하시고 엄두하시고 여기에는 요거 있죠? 진짜로 그냥 백지 테스트로 무조건 줘도 너네가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는데 5분 안에 딱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4번부터 있잖아. 이 4번부터는 생각보다 애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네 이거 알아요? 이거 잘 몰라 친구들이. 수능 수학에서 평행선이 주어졌어요. 아니 우리 현재 교과 과정상 평행선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쓰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모르니까 못 푸는 거예요. 평행선을 왜 줬지? 이러고 신가 못 푸는 거예요. 평행선이 주어지면 우리 수능 문제에서 딱 이거밖에 안 써요. 엇각과 동의각이 일치하다. 동의각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부탁할게. 평행선이 주어진 이유는 이게 똑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각도를 옮기라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요것도 혹시나 높아지면 자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잘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지. 이등변 삼각형은 누구? 이등변 삼각형은 누가 똑같다라는 거? 두 밑각이 똑같다라는 거.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문제 출제하죠. 자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각도가 세타래요. 그럼 이 각도들은 각각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 맞아, 5번째. 솔직히 5번째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평가원이나 이제 수능까지는 임팩트 있게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등기야.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의 성질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이거와 이거거든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접현각 성질이라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야. 접현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를 접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접현각이 뭡니까? 저 모르는데요. 그렇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안 했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너네가 안 했을 거라서 아마도. 원이 접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접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원이 접하면 무조건 뭐가 있겠어요? 접점이 있겠죠. 그 접점을 기준으로 내가 현 하나를 딱 그려요. 현을 하나 딱 그려요. 이렇게. 그럼 봐봐. 이 현과 이 접선이 이루는 각도를 우린 보통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접현각이라고 해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되게 놀라운 성질이 하나 있어요. 이 알파는 누구랑 똑같냐면 원주각이랑 똑같아요. 접현각과 원주각은 똑같다. 원주각 성질의 활용이죠. 아무 데나 연결할 상관없어. 아무 데나 연결해도 이 현을 기준으로 원주각은 항상 누구를 일정해요. 알파를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몰라도 되거든요. 몰라도 되는데 알아야 되는 이유. 자, 출제자들이 몰라도 출제한 이유는 애들이 당연히 원주각 성질 아니까 이걸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너네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외우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출제자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너네 이거 아시죠? 원이 접하면은 여기 수선을 한번 그려봐.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한번 그렸다고 칠게요. 그럼 이 직선은 반드시 누굴 지나죠? 원의 중심을 지나죠. 이거 아시죠? 여기 수직으로 그리면은.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걸 여기다 연결을 해봐. 그럼 이 각도가 무조건 뭐가 되죠? 수직이 되죠. 알아요? 그럼 봐봐. 생각을 잘해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구?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라는 사실을 응용하는 것 뿐이거든. 잘 봐봐. 너랑 더하면 몇 도예요? 90도죠. 너랑 더해도 누구죠? 90도죠. 그래서 반드시 이 각도는 누굴 수밖에 없죠? 알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알죠? 현의 길이가 일치해요. 그럼 당연히 누구야? 원주각은 일치해요. 그래서 원주각은 무조건 접현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응용 들어가면은 여기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여기가 뱉으면 얘도 접현각이잖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잖아. 그럼 또다시 누구랑 똑같겠어요? 얘랑 똑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접현각 성질은 애매한데 수능에 나오기 좀 애매하긴 한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설이나 혹은 이제 뭐 교육청까지 사관학교, 교육청 이런 데서는 이미 출제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볼게. 각도 이동의 원칙 딱 5개밖에 없어요.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다. 제일 많이 써. 솔직히 말하면은 얘는 전부 다 뭐야? 원주각 성질이에요. 그렇지? 원주각 성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마지막 아셔야 돼요. 수능 수학에서 아니 평면기하에서 평행선이 주어지면 동일각 억각을 관찰하는 멘트와 명령이래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테스트, 백스 테스트 볼 테니까 한번 쭉 쓰는 거. 예전에 너네 인수분해 공식 외웠던 것처럼 이거 한번 쭉 쓰는 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테스트 봅니다. 딱 10분 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근데 너네가 문제 풀 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 이제는. 그리고 오늘 내가 앞에 일부러 이제 필기 안 드렸다고 했는데 그 문제들을 진짜 한 문제당 1분 잡고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안 해도 돼. 계산 안 해도 되니까 1분 잡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쓸 수 있어야 돼. 그 앞에 있는 그 예제 문제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아니야. 내가 집에 가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집에 가서 그 필기 올려드리면은 본인이 제대로 생각하고 사고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쉬워요. 그래서 이 예제 문제들이랑 지금부터 풀 1번 문제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예제 문제들은 딱 한 큐. 보고 이거 쓰면 되겠다. 보고 이거 쓰면 끝나겠다. 이건데 자, 지금부터 문제는 보고 이거 쓰고 이걸 통해서 또 이거 쓰고 풀고 끝. 스텝이 1이냐 2이냐 차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풀면서 얘기해보자. 너는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알려줄게. 이 문제, 여기까지. 여기 있는 문제들은 보통 96점 정도 애들이 한 문제당 20초에서 1분 정도 걸려요. 근데 지금 니네 입장에서 이거 20초 안에 못 풀거든? 어떻게 말하면 이럴 수 있어. 잘못 건드리면 이거 너네 10분 정도 못 풀어요. 지금 현재 상황. 근데 그러면 어쨌든 수능 보러 갈 수 없어. 최소한. 자, 근데 오늘 그걸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이 문제들을 전부 다 1분 안에 컷하는 연습.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알려주고 싶은 게 딱 하나입니다. 네, 가끔 있거든요. 70도. 이상하죠? 50도. 이상한 각도야. 40도? 나 이런 거 몰라요. 15도? 이딴 거 왜 줬지? 그래서 이제 미적 선택자들이 불려요. 뭐 덧셈 정리 쓰고 난리 치는 거죠. 15도 어떻게 구하지? 이러면서. 자, 이거 명심해야 된다. 우리 수능 수학에서 뭐 쓰기가 좀 애매해서 좀 이상한 각도라고 쓸게요. 이상한 각도가 주어져요. 이거 왜 주는 줄 알아요? 문제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상한 각도가 주어진다? 특수각을 숨기는 도구예요.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기는 도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쌤? 자, 봐봐. 이 50도와 이 40도를 준 이유가 뭐겠어요? 둘이 더하면은, 그쵸? 90도죠? 그래서 저 50도와 40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90도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 뿐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특수가 90도를 숨기기 위해서 50과 40을 주는 것 뿐인 거라고. 이해돼? 자, 그럼 봐봐. 그럼 너네가 지금 이 문제에서 알게 된 사실이 뭐가 되는 거야? 아, 그럼 누가? 이 녀석이 뭐일 수밖에 없다? 지름일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지름 이 아래 길이가 누가 된다? 20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 너네 앞으로 이래야 된다. 왜 저번에 지름 정보가 나왔다? 무조건 뭐예요? 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치? 근데 사인 법칙을 써서 누구? 사인 법칙을 쓸 때는 근데 당연히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건 내접 삼각형에서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야. 가끔 이제 미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나? 자, 여기 원이 있어요. 그 왜 저번에 지름을 안다고 칠게 뭐 이하를 알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할 수 있거든? 이런 문제? 이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하자. 이럴 수가 있잖아. 봐봐. 이 원의 외접 삼각형이 아니죠. 그치? 그럼 볼게. 이 이하의 정보를 사인 법칙 쓸 때 사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거야. 최소한 너네가 사인 법칙을 쓰려면 어떤 삼각형을 봐야 되는 거야? 내접 삼각형을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 나는 어쨌든 이 문제에서 외접원의 지름 정보를 준 것 같으니까 무조건 사인 법칙이고, 난 사인 법칙을 쓸 때 내접 삼각형을 관찰해서 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봐봐.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 길이지. 그럼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이 길이를 포함한 내접 삼각형을 보셔야죠. 그래서 이 길이를 포함한 내접 삼각형을 봤더니 그게 누구야? 얘지? 이해돼? 자, 마찬가지죠. 저 70도 왜 주는 줄 알겠어요? 이 각도 숨겨주려고요.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눈으로 푸시면 돼요.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얘죠? 내접 삼각형이죠? 얘는 누구 분의 누군 거야? 사인 120도분의 20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예요? 사인 120도분의 구하는 게 누구였죠? AC의 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나? 2분의 루트 3이죠? 곱하세요. 30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자, 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초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제 너네한테 오늘 부탁하는 게 이거야. 집에 가서 웬만하면 오늘 여기 책에다 필기하지 마시고 책에다 공부를 안 할 건데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풀어봐야 돼. 근데 이렇게 꼭 풀어. 연습장에다가 자, 딱 이 문제 봤어요. 이상 각도가 있죠? 각도를 도시하자. 특수각을 똑수각을 도시하세요. 그러고 됐더니 알게 된 게 뭐야? 지름을 알았네. 지름을 알았으니까 사인 법칙 써야겠구나. 내접 삼각형을 찾아야겠네. 근데 어떤 내접 삼각형을 찾아야 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내접 삼각형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 빨리 풀 필요 없거든.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딱 한 달 만에. 그러면 3월부터 분명히 너네가 아닌 친구들의 차이가 생겨요. 자, 부탁 좀 하자. 써서 어떻게 풀지 다 작도하고 푸셔야 돼요. 다시 이 단원을 애들이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자, 봐봐.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2등급 정도의 영역이 도형을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풀어요. 구할 수 있는 걸 구해요. 이 단어는 구할 수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야. 뭘 구해야 되는 거야? 구해야만 하는 걸 구하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구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이제 못된 습관이 이런 거야. 나 분명 여기만 집중하면 되는데 막 이거 구하려고 하고 이거 구하려고 난리치니까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하실 수 있겠죠? 필연적으로 구해야 될 대상들만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2번입니다. 그럼 물어볼게. 자,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뭐부터 봐야 돼요? 직각삼각형부터 봐야 돼. 그래서 일단 뭘 써셔야 돼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넌 20이고 넌 일단 20 루트 3이다. 루트 2다. 이걸 써주셔야 돼요. 됐어? 그리고 봐봐. 그리고 또다시 직각삼각형 봐야 돼. 직각삼각형이 있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쨌든 얘지. 근데 얘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상 누구만 구하면 돼? 얘 또는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삼각비를 아니까. 자, 그럼 목표는 뭐예요? 얘 또는 얘 다시
봐봐. 구하고자 하는 게 얘지. 그럼 얘를 구하기 전에 누굴 구해야 돼? 얘 또는 얘를 구해야 돼. 그럼 선택하자. 이거 구할 거야, 이거 구할 거야. 당연히 얘 구해야죠. 왜? 여기에 정보를 끌고 와야 될 테니까. 이해돼? 자, 목표 생겼어요. 나의 목표는 뭐야? 이 길이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구해야 될 걸 일단 선정하라고. 그리고 그 구해야 될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럼 방금 배운 거 이상각도는 왜 주는 거예요? 특수각을 숨기려고. 자, 보이니? 자, 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여길 봤대. 근데 이 각도가 15도라는 건 사실상 이 문제에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뭐라고 알려준 거야? 얘가 무슨 선이라는 거야? 평행선이라는 거예요. 자, 평행선은 왜 준다? 동일각 억각성질을 이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45도니까 너가 당연히 누구야? 45도죠. 왜 15도 줬는 줄 알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명확한 거야. 60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라고. 그럼 봐봐. 네, 이제 물어볼게요. 구하고 싶은 게 뭐야? 길이죠. 자,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된다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누구죠? 길이죠. 그럼 길이를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두 변과 낀각 구하면 되고 사인 법칙을 쓰면은 두 각과 한 변을 구하면 돼. 그럼 봐봐. 너네가 지금부터 선택을 해야 돼. 나는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길이죠. 그럼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위해서 너네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게. 이 길이를 구하려면 지금 얘 있죠. 두 변과 낀 각이 있으면 되니까 어차피 낀 각은 있으니까 난 누굴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 길이만 구하면 어쨌든 이 문제 풀겠네. 그치? 이런 느낌이야. 혹은 어떻게 해도 돼? 봐봐. 나 어차피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각도 알죠? 그치? 그럼 요거랑 요거의 사인 법칙 쓸 수 있고 하필이면 누구를 알잖아? 얘를 알잖아.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난 이 길이를 구하던가 혹은 이 각도를 구하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각도를 구하면 사인 법칙 쓰면 되고 이 길이가 구하기 싶으면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야. 선택해 봅시다. 이 길이를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각도를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이거예요. 이거를 너네가 느끼셔야 돼요. 이걸 느끼는 건 니네 연습인 거고 이건 숙련도예요. 하지만 어쨌든 뭐야? 너네가 이 생각을 하는 거 있죠. 이 길이와 이 각도 중에 뭘 구해야 될까? 이건 숙련도. 근데 너네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 또는 얘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공부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고민하라고. 너네 쓰라고. 구하고 싶죠? 그럼 얘 구해야겠구나. 얘 구하고 싶죠? 얘 또는 얘 구했구나. 이걸 쓰라고요. 근데 얘 구하면 어렵잖아. 이거는 구하는 게 쉽잖아. 쌤, 왜 쉽죠? 봐봐. 또 나왔잖아. 삼각형의 내각이 하면 180도죠? 그치? 그럼 봐봐. 얘랑 더하면 180도인데 얘랑 더해도 180도죠. 즉 다시 말하면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 똑같잖아. 이해돼? 되게 예쁘네. 45도였죠? 60도였죠? 여기 60도 있잖아. 그럼 얘는 누구야? 바로 나오잖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생각보다 애들이 뻑뻑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실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뭐다?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얘였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려면 결국 이 각도를 구해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의 45도분의 누가 20의 루트 2라는 이 값이 누가 된다라는 거죠. 현재 상황. 자, 사인의 몇 도분의 60도분의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길인 거지. 근데 이 길이는 자 볼게. 사인과 사인의 비율이 루트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 몇이겠어요? 20 루트 3이겠네. 괜찮지? 그럼 20 루트 3이에요? 10 루트 3이에요. 30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11번을 나오면 당황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돌다. 자, 우리 3번 문제와 4번 문제가 또 동일한 주제예요. 그래서 공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볼게요. 이거 한번 공부해볼까? 지금부터 100%는 아니에요.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내가 권유해 줄게요.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길이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는 문제. 그럼 봐봐. 어차피 이런 걸 구할 때 너네는 선택지가 없다니까? 이 단어는 누구 아니면 누구라니까?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야. 그치? 그럼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우리가 시험장에서 사인 법칙 쪽으로 갈지 혹은 코사인 법칙으로 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물론 이건 100%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출제자가 내면 내는 거야. 내면 내는 거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 사인 법칙이랑 엮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 자, 이유 지금부터 한번 잠깐 소개해 볼게요. 이 정도만 쓸게요. 대충 이런 패턴으로 되게 많이 출제하거든요. 이게 사인 법칙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누구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거든.
이 A라는 길이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출제가 돼요. 얘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 녀석의 값이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렇지? 그럼 봐봐. 얘가 고정되는데 어쨌든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건 얘도 변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출제를 뭐로 하냐면은 이 각도가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출제를 해요. 다음 두 문제가 비슷해요. 그럼 봐봐. 너네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은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어차피 고정된 거니까 최소가 되겠죠. 그럼 다시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최소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각도가 변한대요. 그럼 이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사인 b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최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걸로 출제합니다. 이 변화의 순간이 최소가 되는 순간 누구다? 이렇게 많이 출제해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너네 누구? 특수한 상황. 그 특수한 상황이 누구야?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이 순간에 대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출제한 문제 두 문제니까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거야. 근데 쌤, 코사인 법칙으로 낼 수 없으니까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솔직히 문제가 별로가 돼요. 대충 이런 느낌을 생각해볼까? 자, 어차피 코사인 법칙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일단 순수한 수학 원 문제로 출제하려면 사실상 난 이건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자, 이게 언제였지? 3년 전이니까 2019년도 대성모의고사 한번 출제한 적 있었는데 그때 아마 4월인가 보다. 4월 대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어. A도 X로 표현할 수 있었고 B도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 그리고 하필이면 이 코사인 세타도 뭐 X분의 뭐 X 더하기 1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 식이 뭐에 대한 식이 나와버려? X에 대한 식이 나오죠. 그럼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출제할 수 있어요. 물론. 그치? 이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냥 뭐다? 이 녀석을 통해서 뭐다? 오늘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약간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멋진 거는 위에 거야.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멋진 상황을 출제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이 더 맞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문제 지금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볼게. 자, 따라봐요. 갑시다. 3번이요. 딱 6번까지 하자. 이번 시간에 딱 6번까지 하고 뒤에 이제 7번부터 22번까지 하고 끝낼게요. 오늘 수업은. 자, 3번입니다. AB의 길이는 4루트 3이래요. 일단 정보 줬어요. 아까 했던 얘기 또 나왔어. 이상한 값도 있죠. 왜 준 거예요? 마찬가지요. 똑같은 이유예요. 특수각을 숨기는 거예요.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죠. 너랑 살짝 더해봐요. 몇 도죠? 120도죠. 진짜 별거 아니네. 이거 숨기고 싶은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봐봐. 문제에서 제시한 건 뭐냐면은 외접원의 지름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너네 알잖아. 외접원의 지름을 내가 이 R이라고 놓으면 이 R은 어차피 누구로 하시면 돼요? 자, 어차피 여기 60도. 자, 변하지 않아요. 다시 이 삼각형은 이미 결정된 거야. 근데 변하는 건 뭐야? P의 점의 좌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길이는 어쨌든 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변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 R은 지금 어쨌든 간 누구라고? 사인 60도분의 누굴 수밖에 없어요? X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봐봐. 나는 봐. 얘는 어차피 픽스된 거잖아. 그치? 근데 이 R이 제일 작아지고 싶어. 그럼 사실상 너네 누구 구하시면 돼요? X도 어떠한 상관을 구하시면 돼요? 최소인 순간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럼 X의 최소의 순간은 당연히 누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순간을 구하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좀 더 엄밀하게 풀어볼까? 좀 더 엄밀하게 풀면 이거야. 자, 봐봐. 조금 더 엄밀하게 풀면 이런 느낌이죠. 어쨌든 이 길이는 결정됐었던 거지. 그렇죠. 어차피 삼각형 결정된 거였으니까 이 각도가 주어져 이 길이가 주어지고 각도 결정됐으니까 어차피 이 길이는 결정된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느낌이 딱 이거예요. 자, 똑같은 느낌이야. 이 길이는 고정이 돼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리고 마찬가지야. 누구의 길이는 변할 수 있었던 거야? 이 X의 길이는 변화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하필이면은 60도는 고정이 돼 있었던 거야. 그치? 근데 난 이 녀석이 최소가 되기 원하니까 이게 누가 돼야 되는 거야? 90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90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린 이거를 그냥 기하학적으로 동물적으로 느끼면 되는 거라고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끝났네. 내가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순간에 지름의 최소값은 X의 최소값이니까 난 그냥 X의 최소값을 어차피 누가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자. 직각삼각형 주어져 있네. 직각삼각형 주어져 있죠. 특수각 있죠. 각도 정보 있죠. 뭐가 좋아요? 무조건 뭘 하시는 거예요? 삼각비를 활용해서 1대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뭐라고 진행하시면 되죠? 3이라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럼 x의 값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상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건데, 자, 좀 더 편하게 하자. 어차피 이게 x면은 이 초록색의 외접어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얘인 거예요.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푸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암산할게. 얘가 루트 2분의 4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이걸 루트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2분의 4겠죠. 거기에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2에다 곱하기 4 하니까 4 루트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내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예요? 길이의 최소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각도가 움직이면 그 각도가 누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90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소값 물어볼 수 있을까? 이것도 옛날에 한번 출제한 적 있는 것 같아서 90도일 때가 일반적으로 답이죠. 근데 0도에 대한 상황을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사인 0은 0이니까 얘가 0이면 얘가 발산해버려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거 자체는. 이해돼? 근데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뭐 최대 최소를 둘 다 구하라고 할 수 있거든. 자, 최소는 당연히 구해줘요. 90도일 때니까. 그럼 최대는 어떻게 구해요? 원래 못 구해요. 근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각도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60도부터 90도일 수가 있잖아. 그럼 60도일 때가 최대인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출제한다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잘 풀 수 있죠? 넘어갑시다. 4번입니다. 되게 좋은 문제들이죠. 내가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을 진짜 선별 한 20번 했거든요. 20번 동안 계속 선별해서 너네한테 가장 이제 전달 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는 거라서 한번 여러 번 풀어보세요. 물론 기출 문제보다는 안 좋아요. 컨셉 자체는. 근데 문제 배열 자체가 참 괜찮아요. 그 사람 꼭 풀어봐. 4번입니다. 나라면 무조건 이렇게 풀 거거든, 이 문제. 너네도 언젠간 이게 됐으면 좋겠어. OP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근데 봐봐. 누가 픽스 됐어요? 이 각도가 픽스 됐죠. 마찬가지로 이 길이는 픽스 된 거야. 근데 결국에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이 녀석은 변할 수 있는 거지. 쌤, 이게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자, 봐. 4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OP의 길이가 언제 가장 크겠어요? 이거 그냥 동물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때가 제일 크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직각인 순간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야? OP의 길이의 최대값은 그냥 누구라고 하시면 돼요? 4, 정답 4 루트 2 이렇게 풀면 된다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풀어드리면 너네가 좀 짜증나니까, 그치?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지금 너네 수준에서 이게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 너네는 딱 이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나는 어차피 OP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차피 얘 결정돼 있죠? 사인 45도분의 누가 4가 결정됐지. 이 말은 사실상 뭐죠? 딴 건 모르겠고 이 P가 변하더라도 이 녀석의 누군 이미 결정된 거야? 고정된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누가 결정된 거라고? 지름이 4 루트 2로 이미 결정된 거지. 근데 결국엔 나는 뭐야? 지름이 4 루트 2로 결정된 그 원에서의 OP의 길이의 최대를 보는 거지. 그럼 OP가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지름이 되면 답인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이라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각도와 대변이 결정됐기 때문에 무조건 뭐야? 원은 결정이 된 거야. 원의 반지름은 그냥 4루트, 원의 지름은 그냥 4루트인 거라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그럼 O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O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OP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OP가 제일 커지는 건 누굴 수밖에 없어. 지름일 때가 정답이라서 지름일 때가 정답인 거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쌤, 저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전부 다 이 논리체계는 사인 법칙의 기본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라고. 봐봐. 나는 누굴 구해야 되는 거라고? OP를 구해야 되는 거죠, OP를. 그럼 OP랑 마주보는 뭐가 있겠어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OP랑 마주보는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한번 진행해 본 거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고정됐는데 OP가 변한 이유는 당연히 누구 때문에? 얘가 변하기 때문인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 녀석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어차피 고정됐으니까 얘 최대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답이 누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실 수 있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길이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사인 법칙이랑 엮어서 구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됐나?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5번, 6번 정도 풀고 이제 이번 시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넘어갈게요. 집중 잘 하셔야 돼요. 1교시에 이제 너네 늘어지시면은 2교시 힘듭니다. 5번에 한번 별표 한번 딱 쳐봐요. 우리 수능 난이도를 정확하게 알려줄게. 이상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교육청은 있잖아. 교육청은 도형이 어렸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교육청 문제의 도형을 내가 딱 봤을 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지?
강사인 나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평가원 문제는 그냥 보면 풀기가 그냥 보여요. 이런 느낌이거든. 다시 평가원은 도형을 단 한 번도 어렵게 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한 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기준도 좀 다를 수 있어. 작년 6월 평가원 13번이 그래도 좀 어렵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게 맥스예요. 평가원에서는 중킬러, 킬러급으로 도형을 잘 출제하잖아.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도형은 약간 솔직히 말하면 주관이 섞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제 문항 제작 같은 걸 받는단 말이야, 제작사들한테. 근데 딱 그 제작사들이 받아줬을 때 수투 같은 거는 못 푸는 문제가 없거든, 절대로. 근데 어떤 사람이 도형을 나한테 딱 줬어요. 근데 내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주관이 너무 들어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제발 바라고 하는데 인간이 볼 수 없는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이야. 다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야. 도형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딱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좋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도형은 굳이 우리한테 출제의 난이도를 높이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지. 딱 요 정도야. 5번. 이 5번 정도의 문제를 나왔을 때 평가에서 11번에서 13번에 이 정도의 문제가 딱 나올 거거든.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딱 편하게 푸실 수 있으시면 돼요. 됐나?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은 평가원의 난이도를 넘기진 않았어요. 네, 다음 책에는 이제 그래서 교육청 위주로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 문제들은 조금 어렸던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쭉 한번 가볼게. 그림과 같이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매기를. 좋아요. 문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 단위 독해예요. 자, 2R이 20도. 아니, 2R, 20도야? 자, 2R이 20이란 이런 말을 딱 줬어요. 누굴 준 거야? 지름 정보 준 거죠. 그럼 너네 옆에다가 바로 뭐라고 쓰시라고 반응해야 한다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는 거. 단 한 번도? 그건 좀 오반데? 진짜 0.1%밖에 없어요. 지름 정보를 줬는데 사인 법칙을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의 무조건을 성하다.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은 훨씬 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사인 법칙을 쓰고 항상 원칙은 뭐라 했어? 내접 삼각형을 찾는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내접 삼각형을 찾는다. 이게 무조건 원칙이야. 자, 문제 계속해서 읽을게. 각 DAB가 120도래요. 원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대충 이런 건가요? 자, 이거의 각도가 몇 도라고 해주면 대상 120도래요. 그리고 그냥 천천히 읽어볼게. AB의 길이랑 AD의 길이가 같아요 라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제 세팅 보니까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자, 볼게. 나는 누구의 길이랑 BC의 길이랑 DC의 길이가 CD의 길이 B가 반대로 쓸게. 3대 2라는 거죠? 2 곱한 거랑 3 곱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너네 기억나니? 한번 대답해 볼래? 자, 수능 수학에서 비율을 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미지수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자, 됐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삼각형 BP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이런 거네요. 문제 자체가. 아니죠? 자, 여기를 연결하고 어디까지 연결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했네요. 여기까지 연결해서 BP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것 같아요. 됐니? 자, 그럼 마찬가지야. 너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보려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쨌든 나는 BP의 길이를 구하는데 그럼 P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봐야지. 근데 내가 이 문제 풀기 전에 너네한테 이거 한번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전달해 볼게. 너네 이것도 잘 몰라요. 수능 수학에서 이게 나오잖아.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개 정도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2등급, 1등까지도 그러거든요. 각이동선 딱 있어요. 뭐예요? 무슨 정리 써요? 각 이등분선 정리 정도밖에 안 떠올린다고. 근데 수능 문제나 이제 사설 문제 풀다 보니까 일단 내가 만난 상황은 딱 이거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서 3개 전달해 줄게.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엔 이거밖에 없었어. 1번, 2번, 3번, 1번. 당연한 거야. 굳이 각이등선을 준다라는 거는 이 정리를 쓰게끔 유도하는 거거든. 각이등분선 정리.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그래서 대다수 수험생들이 각이동선이 나오면 무조건 각이동선 정리를 쓰고 시작한다고.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문제의 상황을 보고 나서 난 이걸 쓸지 말지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2번째. 이걸 그래서 잘 몰라요. 이 상황이에요. 원과, 이거 진짜 많이 출제하거든? 각 이등분선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반응하시면 되는데 원주각 성질. 이거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야.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선생님 이게 뭔 말입니까? 자, 봐봐. 생각해봐.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근데 막 이렇게 줬다고 칠게. 콩콩 같대. 저 콩콩 같다는 말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어쨌든 이 각도는 뭐거든요? 원주각이거든요. 이 각도는 원주각이에요. 너네 알죠? 원주각이 같으면은 무조건 누군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현의 길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뭐야? 우리 원에서 각이등분선이 주어지면 그 각이등분 자체를 누구로 생각할 수 있어? 원주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럼 원주각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똑같고 호의 길이 똑같을 거고 호의 길이 똑같을 거고 호의 길이 똑같을 거고 누구 똑같을 거야? 지금처럼 현의 길이 똑같을 거야. 괜찮겠어? 여기까지. 자, 그럼 요 얘기를 한번 한번 정리해 볼게. 혹시 나중에 높아심에 너네 이거 되게 당연한 거죠? 자, 지금부터 볼게. 자, 원주각 B는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주각의 비율은 호의 길이 B 맞나요? 맞죠? 근데 이것 좀 조심하셔야 된다. 원주각 B는 누구랑은 다르죠? 현의 길이 B랑은 달라요? 되게 당연한 거지. 자, 어차피 호의 길이는 R세타니까 당연히 뭐예요? 우리 원주각의 비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자, 지금은 똑같잖아. 그럼 똑같으니까 현도, 호도 똑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가 문제 출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 출제자분이 슉슉슉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느낌 어떨까?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세트하고 여기 세트하다 이렇게 칠게. 그래서 내가 이 길이랑 이 길을 관찰한다고 쳐볼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몇 대 몇이라고 안 된다고? 3대 1이라고 치면 절대 안 된다고요. 누가 3대 1인 거예요? 얘와 이거의 비율이 3대 1인 거지 현의 길이랑은 무관해요. 하실 수 있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야. 하지만 근데 그래서 뭐로 나온다고? 자, 보통 그래서 원주각이 일치하면은 호의 길이도 일치하고 현의 길이도 일치해. 하지만 비율 입장에서는 현의 길이 B랑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똑같지 않으면 하실 수 있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야? 야, 원과 각이등분선이 주어지면은 각이등분이랑 사실상 각도가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 똑같다는 그 포인트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똑같으니까 원주각이 되는 거고 원주각이 똑같으니까 현의 길이는 똑같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됐어? 다음 거 갈게요. 이것도 진짜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진짜로 순수하게 특히 이제 미적분이 되게 잘 나와요. 순수하게 각을 이등분. 각을 이등분하라는 거야. 선생님,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사설에 이런 문제 좀 많이 있거든. 특히 옛날에 장윤쌤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거 되게 많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보통 이런 문제가 좀 있으세요. 장윤쌤이. 자, ABC가 있어요. 세 변의 길이를 줬어요. 그럼 너네 뭘 구할 수 있죠? 보통? 각도를 구할 수 있죠. 아까 말했지? 세 변의 길이를 알면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괜찮아? 근데 이런 문제를 보통 출제하세요. 그분이 선생님이 이 각 이등분이래. 그치? 그리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출제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진짜 운 좋게 이렇게 출제할 때가 있거든. 코사인 법칙을 썼더니 코사인 세타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오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세타가 몇 도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돌려간 거예요. 60도라는 거 돌려간 거죠.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60도를 이등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30도가 되겠지. 괜찮아요? 이렇게 진짜 순수하게 이등분하라는 거야. 그리고 저 x는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삼각형의 넓이 두 개의 합과 이렇게 합과 똑같잖아. 그치? 그럼 어차피 뭐야? 사인의 30도도 사인의 60도 똑같으니까 사인 퉁퉁 날려버리면 돼. 그럼 x 바로 구해줘요.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출제 많이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진짜 뭐라고? 순수하게 각을 2등분 해주세요. 이렇게도 많이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미적 선택자 뭐 아닌 사람 많이 있지만 미적 선택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된 적 있었냐면 이런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콩콩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타였어요. 그치?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럼 여기 어떻게 했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 2분 세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 세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2등분하니까 얘는 누가 할 수 있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 세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진짜 순수하게 각을 2등분하자. 이것도 명령체계 중에 하나에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 딱 2개만 풀 끝낼게. 자, 생각을 해볼게요.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거 이거 왜 준 거야? 원주각이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각도도 알파, 이 각도도 알파로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래요? 이거 A죠. 자, 괜찮지? 자, 그럼 한번 잘 볼게요. 자, 어차피 여기가 이제 3A랑 2A죠. 근데 봐봐. 그래서 일단 뭐야?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걸 통해서 각이등분을 준 거지. 생각해보자. 각이등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가면 정리죠.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각이등분 정리를 쓰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 타당한 것 같지 않아요? 왜? 각이등분 정리를 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B가 몇 K라는 거. 자, 3K와 2K라는 게 느껴지니까 하필이면 굳이 여기까지를 구하라는 이유는 일단 비율을 쓰라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끝났죠. 다 풀었죠. 나는 그러면 이 전체 길이의 몇 분의 몇이 5분의 3이 누구의 길이니까 BP의 길이니까 나의 문제의 목적 의식이 바뀌었죠. 이 문제 이제 누굴 구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 문제에서 이제 이 길이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 ER이 주어지면 무조건 사인워치를 쓰는 거고 사인워치 쓰려면 내적 삼각형을 찾는 거야. 근데 난 이 길이를 포함한 내적 삼각형을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난 저 길이 BP의 길이를 누구로 나누시면은 사인의 몇 도죠? 사인의 120도로 딱 나누시면 이 녀석의 정답이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 그래서 BP의 길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1이니까 10루트 3 되는 거 맞죠? 10루트 3이니까 5분의 3 하시면은 6루트 3이다.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가도 되죠? 자, 다음 문제 풀게요. 좀 이따가 좀 더 임팩트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봐야 돼. 자, 마지막 딱 한 개만 풀게.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좀 오래된 기출 문제야. 선생님 하나도 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오래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사인 코사인 법칙이 들어온 지가 애초에 얼마 안 됐어. 그럼 이게 그 초창기야. 사인 코사인 법칙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좀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유불리가 있어요. 미적 선택자들한테 확실히 유리한 문제야.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조금 더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생각을 좀 덜 해도 되니까 좀 유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그 최근에는 이렇게 유불리가 발생하는 문제 많이 출제하진 않아요. 근데 할 말은 없어요. 자, 미적 선택자들은 덧셈 정리를 써서라도 풀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푸셔야 돼. 못 풀겠는데 덧셈 정리 쓰면 풀 수 있다고 치면은 됐니? 자, 그럼 해보자. 정삼각형 ABC다 밑줄 치세요. 딱 보자마자 너네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정삼각형은 딱 출제하는 포인트가 이거밖에 없어. 일단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1번. 두 번째, 60도의 화력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정삼각형 주어지면 60도에 대한 각도로 활용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너네 정삼각형 딱 만나면 항상 써야 돼. 60도 이렇게 쓰는 거라고.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 원이 이렇게 딱 하나 있지. 근데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여기가 정삼각형이라고 하잖아.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한 거야? 이 길이가 루트 1이에요. 루트 2.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쫙 이렇게 그어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각도가 몇 도다?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뭐라 쓰셔야 돼요? 60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무조건 만사다. 자, 현의 길이가 1차적 고정돼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값도 누군 거야? 60도라고 쓰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 한 번만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물론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긴 한데 잘 나오는 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너네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 원주각 60도, 중심각 120도 있죠. 이런 정보가 주어지면은 이거 쓰지 마세요. 사인 법칙 쓰지 마세요. 물론 사인 법칙 쓰는 건데 사인 법칙을 계산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야. 봐봐. 생각해봐. 너네 원주각이 60도라는 게 대충 이런 얘기잖아. 원주각이 60도라는 게 대충 이런 얘기인 거죠. 그치? 그럼 원주각이 60도면은 중심각은 어떻게 돼요? 120도가 되죠. 그치? 그럼 뭐가 좋냐면은 너네 120도에 대한 특수비 좀 알아요? 1이고 1이면 당연히 여기 누구예요? 루트 3이에요. 요 비율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봐봐. 우리 60도일 때 1대 2대 루트 3 외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가 지금 1이면은 여기 2분의 1이죠. 60도니까? 그럼 여기 2분의 루트 3이거든. 어차피 두 개잖아. 그치? 그래서 120도에 대한 특수비 1대 1대 루트 3은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 사인 법칙을 쓰지 말고 그냥 누구를 외우는 거야? 1대 루트 3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거야. 자, 이 문제에서 얘가 60도죠? 그럼 이 60도랑 마주보는 얘는 무조건 뭐야? 반지름의 루트 3배인 거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누구로 쓰시는 거야? 루트 3의 얼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유용한 내용이라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거 좀 의무. 자, 봐봐.
길이를 구하는 사인 법칙. 자, 보통 이제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쓰는 거죠? 자, 사인의 a분의 a, 그게 2r이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자, 봐봐. 이렇게 쓰면 어쨌든 한 스텝 돌아가야 되잖아? 그냥 너네가 지금 반지름, 다시 지름 또는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내가 이 각도랑 마주보는 길이를 구하고 싶잖아?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길이에 대한 사인 법칙은 좀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거든? 너네 여기 A야. 여기 세타야. 너네 예전처럼 안 하지? 예전에 진짜 바보 같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사인이니까 이거 B로 놓고 A분의 B가 사인 세타로 놓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B가 사인 세타는 거니까 우리 A의 길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 A의 길이는 이제 B 뭐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요즘에 이렇게 안 하잖아. 요즘에 그 B라는 길이를 구하라면 그냥 어떻게 써요? A의 사인 이렇게 바로 쓰지. 그렇지? 이상하다 생각 안 하잖아. 이게 과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네가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이제 세타예요. 세타예요. 그럼 결국 뭐야? 내가 이 길이 구할 때 그냥 누구라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야? 2R이 사인 세타라는 거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당연한 거라고. 봐봐. 어차피 얘가 세타지. 그럼 지름이라고 하죠. 그럼 지름이라고 하면 여기 어차피 또다시 뭐야? 세타지. 그럼 이제 무슨 차이가 딱 생기죠? 무슨 차이가 딱 생기는 거야?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 지름이 되면 여기 직각이라는 생기지. 그렇지? 그럼 어차피 얘가 누구야? 2R이죠. 그래서 사실상 2R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거 모르겠고 어차피 뭐야? 어차피 사인 법칙은 이거니까 길이를 구할 때는 그냥 A가 바로 튀어나오셔야 된다고. 2R에다 그냥 사인 값 곱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2R은 그냥 진짜 2R이고 자, 이 문제에서 누구의 값을 알려준 거죠? 사인 세타 알려줬죠? 누구래요? 루트 3분의 1이라고 알려줬죠. 지문제 상황.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2R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왜 욕을 먹었었냐면은 조금 그래도 된 교육청 기출 문제잖아요. 최신 기출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지금 얘가 봐봐. 이게 이과생들은 무조건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때 당시에는 태도 정리도 잘 안 돼 있었거든. 선생님들이 이제 분석을 못하면 어쨌든 학생들 분석을 잘 못하니까 초창기에 선생님들도 분석 완벽하게 못하잖아. 자, 봐봐. 우리 미적 선택자들 내지 이제 이과 학생들은 이 문제 당연히 어떻게 풀겠어요? 60도죠. 그렇지? 내가 어차피 누구나 알아요? 지금 현재 상황. 어차피 내가 지금 이제 여기가 루트 2라는 거 아니까 사실상 내가 이 녀석의 반지름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2의 R이라는 게 그냥 봐. 여기 60도고 30도 세타잖아. 그러면 사인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자, 어차피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60도지. 사인은 어차피 파이에서 빼나 안 빼나 똑같으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요?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보면은. 하실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해 덧셈 정리가 유리했던 문제예요. 근데 물론 너네 한번 계산해봐요. 덧셈 정리 쓰면 솔직히 좀 유리하진 않거든. 좀 이따 뭐 이제 유리화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서 되게 불편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건 뭐야? 미적 선택자들한테 풀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유불리가 좀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출제하려고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럼 쌤, 이 문제 그럼 미적 선택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풉니까? 이건 어쨌든 공통 문제니까. 그치? 이렇게 푸시면 돼요. 볼래? 미지수 몇 개죠? 한 개죠. 직각삼각형 아니죠.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된다고요. 하실 수 있겠죠? 항상이야. 미지수가 하나예요. 코사인 법칙. 미지수가 하나예요. 비타로 정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 출제자분의 아마 출제 의도는 예이실 거예요. 마주보는 거. 그럼 3R제곱 여기까지 하고 시작. 3R제곱은 누구에서? 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결국 뭐야? 3분의 4R제곱 자, 플러스 몇이에요? 2. 자, 빼기에 2개를 곱하자. 2개를 곱하면은, 자, 루트 3분의 몇이 되죠? 자, 원래는 4, 2배까지 해야 되니까 4인데, 자, 2라고 쓰자. 2에 누구라고 쓰시면 돼요? 이제 R이라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쓸래? 헷갈리네요. 자, 2 곱하기 뭐예요? 3분의, 몇이라고 쓰시면 돼요? 2 루트 2의 R 곱하기 여기다 사실상 누구 하시면 되니까 코사인 60도 하시면 되니까 코사인 60도는 어차피 2분의 1이죠. 땡겨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뭔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루트 3분의 잠깐만. 루트 3분의 맞죠? 루트 3분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하시면 돼요? 양변에 3 곱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9R제곱 4R제곱 빼면 되겠죠? 5R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빼기니까 이제 더하기 넘어올 건데 루트 3배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2 루트에
6월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난 곱하기 3배 했으니까 빼기냐? 빼기의 6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R의 값을 구하시면 짝수근 해보실 수는 없겠다. 5분의 마이너스 루트 6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원래 근해공식은 플러스라는 게 맞겠죠? 플러스 루트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6에다가 더하기 36.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6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너네가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지수 하나밖에 없죠? 길이를 구하고 싶죠? 고사의 법칙이에요.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자. 좀 길었네요.